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으, 설거지를 하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뒤통수를 누가 잡아당기는 듯 아파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더니 싱크대 위의 접시들이 물에 잠긴 것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달려오는 발소리도 걱정스러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목소리만 크게 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이 밀려왔죠. 아, 이건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수진아, 119 좀.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에이, 또 그러시네. 어머님, 그냥 좀 쉬시면 된다니까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매번 그러시잖아요. 여전히 거실에서였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내 상태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려 숫자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흘러내렸죠. 간신히 119를 불렀고 구급대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고혈압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하는 동안에도 수진이의 목소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내일 출발 맞지? 응, 제주도 3박 4일이니까 옷 넉넉하게 챙겼어.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 며느리가... 그제야 수진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휴가용 원피스에 머리엔 선글라스, 발 뒤꿈치를 튕기며 걸어오는 모습이 한껏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저 내일 친정언니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구급대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동행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혈압이 위험합니다. 아유,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병원 가면 금방 괜찮아지실 텐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벼운 존재였나? 보호자분, 고혈압성 뇌출혈 위험도 있어서 꼭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수진이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오늘만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구급차 안에서 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웠어요. 반면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여행 카톡창을 띄워놓고 수다를 계속 이어갔죠.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병원 가는 중이야. 내일 비행기 탈 수 있으려나? 아, 진짜 타이밍이 왜 이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와 혈압 체크를 하던 의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혈압이 190에 120입니다. 아주 위험한 수치예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작 나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더 짜증을 냈습니다. 입원이요? 얼마나요? 최소 3일입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휴, 진짜. 수진이의 말투는 마치 값비싼 약을 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불만투성이었죠. 병실로 옮겨진 나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수진이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창가에 서서 계속 통화를 했어요. 언니, 나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3일 입원해야 된대. 작년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러실걸?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 옆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프다는 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수진이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뒤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언니랑 얘기했는데요.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해서 간호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수진아, 가지 마. 나 무서워. 어머니, 저도 좀 쉬어야죠.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2달 준비한 여행인데 이걸 어떻게 취소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내 고통은 이 아이에게 불편한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준 오빠한테 문자 보냈으니까 곧 연락 올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지금 나왔어. 공항에서 보자. 드디어 해방됐어. 해방? 내가 그 아이에게 짐이었나? 그때 느껴진 싸늘함은 병실 공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말로는 별거 아니라던데. 준호야, 나 진짜 쓰러졌어.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전화를 끊고 SNS를 켰을 때 수진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사돈과 활짝 웃는 사진. 해시태그가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샵 힐링타임, 샵 자유시간, 샵 드디어 해방.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울었어요. 3일 후 나는 퇴원을 했어요. 아들 준호가 데리러 왔지만 아들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죠? 라는 말도 형식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힘이 빠져서 현관에 잠시 기댔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낯선 기운이 가득했어요. 소파에는 며느리 수진이와 그녀의 친정엄마, 사돈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 돈 오셨어요? 어머니 여행 내내 걱정 많이 했어요. 말은 걱정이라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이나 걱정 대신 들뜬 여행의 여운만 남아 있었어요. SNS에서 매일 봤던 그 반짝이는 사진들처럼요. 잠시 후 준호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자 수진이의 표정이 찰나에 변했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저 지금 막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너무 피곤한데 좀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사돈도 거들었어요. 사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여행이라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이들은 여행을 다녀왔고 지금은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굳어버린 김밥 한 줄을 꺼내 식탁에 툭 놓았어요. 이거 드세요. 저희는 좀 쉬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 딱딱한 김밥을 들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내 멈춰버린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맨날 편찮다 힘들다. 또 병원 가면 별것도 아니래. 그러게, 우리 사이는 참 착한데 시어머니가 좀 예민하시더라. 그날 저녁 수진이는 겨우 라면을 끓여 밥상을 차렸어요. 준호는 회식이라며 나가버렸고 식탁에는 나와 수진이, 사돈만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찍어온 80만 원짜리 호텔 사진들을 들이밀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어머니, 이런 데서 한번 묵어보세요. 돈 좀 쓰고 사세요. 맨날 아끼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병원비 걱정하고 있을 때 이들은 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사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80만 원 정도요. 에이, 그 정도를 뭘 그렇게 걱정해요. 건강보험도 되잖아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제주도 여행은 3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손 안 벌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병원비 80만 원도 아깝다 하시네요. 나는 억울함보다 모멸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다음날 아침 미안한 소리 하기 싫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쑥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쉬세요. 그리고 병원비 80만 원 저희가 낼게요. 대신 앞으로는 갑자기 119 부르지 말고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사돈도 끼어들었어요. 사돈,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솔직히 사돈이 너무 예민하세요. 그래도 내가 쓰러졌을 때는 그게 진짜 응급이었어요? 의사도 괜찮다 했잖아요. 의사가 3일을 입원하라고 했어요. 그건 병원이 돈 벌려는 거예요. 사돈이 참 순진하시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사돈,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기당하기가 딱 좋아. 통장 관리는 준호한테 맡기시는 게 어때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 통장을? 아이고, 사돈. 우리가 사돈 돈 탐내겠어요?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어요. 수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니 돈이라고 해봤자 집 할 돈이랑 적금 조금이잖아요. 그때 수진이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어머니, 준호 오빠도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해서 힘들대요. 준호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도 그래요. 혈압 좀 올랐다고 119 부르고. 병원에서도 별거 아니랬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한 적 없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올라갔어요.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수진이가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준호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나 못 믿어? 통장 내가 관리하면 더 안전하잖아.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서는데 수진이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봐, 오빠. 또 삐지셨잖아. 원래 그러셔. 그냥 둬.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무너져 울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는구나. 햇살은 밝았지만 내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돈 있기나 해요? 통장은 준호가 관리해야. 며느리와 사돈의 말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며시 다가가자 수진이와 사돈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집 팔면 최소 5억? 적금, 예금하면 2억? 한 7억은 되지 않을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들이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 건강하실 때 통장 관리권을 준호한테 넘기게 만들어야지. 근데 어머니가 쉽게 줄까? 그러니까 네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야지. 비위도 좀 맞추고. 수진이가 낮게 웃었어요.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어머님만 보면 짜증이 나. 야, 7억이면 몇 년 참을 수 있잖아. 나는 벽을 붙잡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엄마,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그 돈 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니까. 명목은 준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거지. 준호는 바빠서 통장 볼 시간도 없잖아. 내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준호 오빠가 알면? 걱정 마. 준호는 착해서 네 말이면 다 믿어. 이어서 더 끔찍한 말이 들려왔어요. 이번 제주 여행 진짜 타이밍 좋았어.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오히려 편하게 계획 짤 수 있었잖아. 그러게. 쓰러져 준 게 천만다행이지. 내가 쓰러진 걸 천만다행이라고? 그들의 말은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짜 아프셨던 거야? 설마 혈압 좀 오른 거지. 중환자실에 간 것도 아니고. 병원은 다 돈 벌려고 입원시키는 거야. 병원에서 3일 입원하라던데?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 거고. 두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연기 잘하더라? 걱정하는 척하는 거. 에이, 구급대원이랑 의사 앞에서만 조금 했지. 어머니는 정신없어서 기억도 못 하실걸?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와 무너져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또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었어요.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어제 제가 말이 심했죠? 죄송해요. 그 미소는 너무 완벽하게 연출돼 있었어요. 사돈도 나와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돈,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봐요. 우리 수진이 마음은 아니에요. 나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두 얼굴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소름 끼치기까지 했어요.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먼저 사과했다며? 우리 와이프 진짜 착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사돈이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억지로 따라갔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고급 카페에서 사돈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나, 지갑을 두고 왔네? 사돈, 좀 계산 좀 해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잠시 뒤 사돈은 자연스럽게 다시 통장 관리 얘기를 꺼냈어요. 사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요즘 같은 세상에 위험하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 탐내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나긋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7억 때문에 몇 년 참는 거야. 어머니 쓰러져 준 게 천만다행. 커피 잔을 들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어요.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리로 돌아갈 때 또다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머니 표정 봤어?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가 효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돼.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안 넘기시면?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 치매라도 오면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그럼 합법적으로 통장 관리할 수 있어. 나는 입을 먹고 울음을 참았어요. 근데 아직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망증이 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말해놓는 거야. 준호한테도. 엄마, 그건 너무 무섭다. 뭐가 무서워? 이게 다 가족 지키는 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다시 착한 며느리처럼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진짜 좋았죠?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혈압약 꾸준히 복용 중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외래 예약. 그 문자를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아팠다는 증거는 병원과 구급대에 모두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119 신고 기록, 구급차 출동 시간, 병원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의사 진단서, 어젯밤 들은 대화 내용.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 그리고 결심이었어요.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둠 속에서 내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어요.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옷 차림에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병원 검진. 혼자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나를 알아봤어요. 어머, 정욱님, 응급실에 오셨던 분이시죠? 그때 정말 위급하셨어요. 혈압도 190이 넘으셨잖아요. 그랬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그때 기록 같은 거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원무과에 가시면 진단서랑 입퇴원 기록 다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진료를 마친 뒤 나는 곧장 원무과로 향했어요. 진단서랑 입원 기록 전부 발급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고혈압성 응급상황, 혈압 수치 190에 120, 즉시 입원 필요, 뇌출혈 위험성 있어 집중 관찰 유함, 환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됨.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날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나 혼자 부엌 바닥에서
병원을 나와 119 안전센터로 갔어요. 미리 전화로 문의해둔 터였어요. 어르신, 신고 내역 필요하시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출력해 내게 건넸어요. 신고자, 신고자 본인, 신고 내용,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및 의식 저하, 보호자 부재로 본인이 직접 신고, 그리고 잠시 후 구급대원 확인서까지 받아들었어요. 환자는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음. 보호자 며느리는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보호자는 초기 동행을 거부하였으나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 보호자는 초기 동행을 거부. 나는 그 한 줄에서 묵직한 힘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순희 씨를 마주쳤어요. 어머, 정옥 씨, 그날 구급차 타고 가시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셨어요? 그럼요, 베란다에서 빨래 널다가 봤어요. 며느리분이 현관에서 뭘 막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던데. 혼자 119 부르셨다면서요? 나는 순희 씨 손을 꼭 잡았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증언이 필요할지도 몰라서요. 그럼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 아직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 어제도 우리 얘기 들으신 것 같더라니까.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알았어, 엄마. 어머니 앞에선 더 연기 잘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은 수진이는 곧장 다정한 얼굴로 돌아섰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다고 약 잘 먹으라더라. 다행이네요. 제가 점심 맛있게 해드릴게요. 나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서 병원 서류와 119 서류를 깊숙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수진, 사돈, 대화 녹음 필요. 이제는 녹음까지 해야 해. 나는 녹음 앱이 잘 되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사돈이 다시 집에 왔어요. 사돈, 산책 나왔다가 들렸어요. 그래요? 나는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거실로 나가려다가 복도 한쪽에 서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어머님은 어때? 글쎄, 말을 줄이셔서 더 이상해.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통장 얘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근데 엄마, 진짜 7억이면 우리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년만 참고 잘 연기하면 너희 인생 펴는 거야. 생각만 해도 신난다. 어머니 재산으로 뭐부터 할까? 일단 건물부터 사야지. 나는 휴대폰을 꼭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탐욕이 적나라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진짜 모르는 거 맞지? 모르지.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 다 믿어. 준호도 참 순진하다. 자기 엄마 돈이 자기 손에서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 웃음소리에 내 마지막 미련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나는 녹음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충분해.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병원 기록, 119 기록, 구급대원 확인서, 그리고 휴대폰 녹음 파일. 변호사는 차분히 읽어 내려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상당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며느리분의 방인과 재산 편취 시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특히 119 기록과 대원 확인서가 크고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단계로 가족 회의를 여세요. 아드님, 며느리, 사돈까지 모두 부르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함께 가도 되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며칠 전과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를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집 문을 열자 수진이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떡볶이 만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고맙다, 수진아. 요즘 제가 정말 잘하죠? 어머니 저 많이 변했죠? 그쵸?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착한 며느리 가면 뒤에 탐욕을 똑똑히 아는 눈으로. 그래, 많이 잘하고 있어. 어머니, 감사해요.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았을 때 나는 조용히 손을 빼냈어요. 수진아,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 회의하자. 준호도 부르고 사돈도 부르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 가족 회의요? 무슨 얘길요? 수진이 얼굴이 미묘하게 핏기가 가셨어요. 그건 그날 알게 될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그동안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 서 있던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보였어요.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거실에는 준호, 수진이, 사돈, 그리고 내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와 사돈은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수진이가 상냥하게 웃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내가 쓰러졌을 때의 기록들이야. 준호가 병원 진단서를 집어들었어요. 혈압 190에 120, 즉시 입원 필요, 뇌출혈 위험성.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렇게 심각했어요? 어머니, 병원이 원래 좀 과장하잖아요. 실제로는 괜찮으셨잖아요. 수진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그래? 그럼 이건? 저는 119 출동 기록을 내밀었어요. 신고자, 본인, 보호자, 부재. 엄마, 이게 무슨 보호자 부재요? 그날 집에 수진이가 있었어. 난 부엌 바닥에서 119를 부르고 있었고 수진이는 거실에서 여행 얘기 중이었지. 오빠! 난 어머니가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평소에도 좀 어지럽다고 하셔서. 이번엔 구급대원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보호자는 동행을 거부했으나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 준호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호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아, 엄마 구급차 타는데 네가 동행을 거부했어? 여행 준비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병원 갔잖아.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며칠 전에 녹음한 거야.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시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집 팔면 5억, 예금까지 합치면 7억 원 되지. 7억 때문에 몇 년 참는 거야. 어머니가 쓰러져 준 게 천만다행이야. 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치매라도 오시면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망증 있다, 판단력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놔야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오빠, 그건 농담이었어. 우리가 진짜로 그럴 리가. 이게 농담처럼 들려? 네가 웃으면서 말했잖아. 사돈이 다급히 나섰어요. 준호야, 우리 딸이 그럴 애는 아니야. 말이라는 게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장모님이 더 앞장섰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준호야, 나가세요. 사돈은 더 말하지 못하고 일어나 집을 나갔어요.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쓰러진 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119를 부르고 있었는데 넌 여행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후에는 내 재산을 계산했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준호가 나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죄송해요. 저는 전부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를 의심한 건 제 잘못이에요. 그래, 넌 네 아내 말만 믿고 네 엄마를 예민하다, 호들갑 떤다 생각했지. 엄마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이번엔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참을 울던 준호에게 내가 말했어요. 일어나라. 넌 내 아들이야. 미워하는 것과 실망하는 건 달라. 이번엔 실망했지만 널 미워하지는 않아. 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넌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있어야겠다. 네가 한 일을 제대로 돌아보고 네 엄마와도 거리를 두고 그 후에 네가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주 사과 편지를 보냈고 편지 속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변명이 섞여 있었지만 나중엔 진짜 후회와 반성이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그리고 예전과 다른 눈빛. 어머니, 백합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이 꽃 좋아하셔서. 그래, 들어와라. 그동안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제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을 떠올리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머니께 용서해달라는 말은 쉽게 못하겠어요.
다만 제가 정말 변하겠다는 것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여주는 거야. 네가 정말 변했다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네, 다시는 어머니를 속이거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해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말과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돈도 어느 날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나는 용서는 했지만 거리는 두기로 했어요. 준호는 매주 일요일이면 나와 산책을 했어요. 엄마, 엄마, 이젠 행복하세요? 그래,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그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저는 65이에요.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던 엄마이면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젠 알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사이다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